우리는 가려울 때 가려운 곳을 긁죠. 하지만 정작 가려운 곳을 긁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를 긁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동 약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려움에 대한 것인데요. 감기에 안 걸려본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도 안 가려본 사람이 있을까요? 머리가 이렇게 너무 간지러워요. 그거는 아마도 머리를 안 감아서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 가려움을 긁어드리려고 합니다. 효자손 하나씩을 얻어가는 그런 기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렵게 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아토피라든지 건선, 외부의 자극, 스트레스 받았을 때, 잠 못 잤을 때, 그 근처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면역계의 작동이 깔려 있어요. 즉, 감기도 면역계에 관계된 거고요. 가려움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면역계가 그 시작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려울 때 가려운 곳을 긁죠. 하지만 정작 가려운 곳을 긁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엉뚱한 데를 긁고 있어요. 손등이 가렵다고 해서 손등을 긁잖아요. 하지만 실제 가려운 것을 느끼는 곳은 손등이 아니고 머리가 가려운 걸 느끼는 겁니다. 가려움 신호, 그러니까 자극이 왔을 때 감각신경을 통해서 척수로 가서 뇌에서 그거를 가려움으로 인식을 해야 우리가 비로소 가렵구나 해서 긁게 되는 거거든요. 빨간 원 안에 면역세포라고 되어 있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려움조차도 면역세포가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가려움증의 원인이 외부적인 원인이든 내부적 원인이든 간에 면역세포의 작동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림에서 보시듯이 오징어 빨판처럼 생겨 있는 것이 3개가 보이죠. 그 공통된 구조는 1번, 2번, 3번이라고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뭐냐면 수용체, 자극을 감각하는 수용체이고 2번은 중간 경로입니다. 3번은 최종적으로 그 가려움의 신호를 척수신경한테 전달을 하는 이렇게 1번, 2번, 3번 통로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1번과 3번은 막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2번은 막기가 조금 더 용이합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글루타민,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거 아시죠? 제니스테인이라는 것은 대두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외용제로 썼더니 2번을 막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TRP라고 되어 있는 저 공통 중간 경로를 이 글루타민과 제니스테인이 막아서 가려움증을 못 느끼게 해주더라라는 거죠. 자, 가려움의 시작은 면역 불균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강의 발원지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태백에 있는 검룡소라는 곳이에요. 그 작은 샘물을 통해서 저 큰 한강의 물줄기가 형성이 되듯이 가려움의 시작 또한 면역의 불균형, 즉 면역계가 관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TH2 세포를 닭이라고 했을 때 그 TH2 세포가 낳은 달걀이 바로 IL4, 인터루킨4가 B세포를 자극하게 되면 IgE가 생성이 되고 이것에 의해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어져서 이때 가려움증이 느껴지는 겁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콧물이 나면 항히스타민제를 먹는데 히스타민이 콧물을 분비시키기도 하지만 피부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원인도 되는 공통인자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 히스타민을 억누르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쓰죠.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소가 호랑이한테 바톤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히스타민은 단거리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처음에는 히스타민 때문에 가려움을 느끼지만 일정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PGD2라고 하는 이 물질 때문에 가려움증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대처하는 약물적인 방법이 조금 다른데 히스타민은 아까 말씀드렸던 항히스타민제로 억누를 수가 있는데 PGD2라고 하는 이 물질은 불신피질 호르몬제를 써서 이것을 억제하게 됩니다. 가려움증 해결에 필요한 요소를 1번에서부터 8번까지 나열한 내용인데 단순히 이 그림을 통해서 가려움증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방법론을 그대로 쓰게 되면 가려움증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의 증상과 질환도 보다 더 쉽게 개선이 되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생충 영화 다들 보셨나요? 1번 기생충 감염을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기생충에 감염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악동이 또 나타나죠. TH2라고 하는 그 면역세포가 인터루킨5 이거를 가동을 시켜서 호산구를 출동을 시킵니다. 그러게 되면 그 호산구에 의해서 가려움증이 유발이 되는 거죠. 이 슈도 알러지, 가짜라는 거죠. 알러지긴 알러지인데 가짜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에 다 면역세포가 작동을 하고 끼어든다고 그랬죠.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소시지, 그리고 등푸른 생선, 심지어는 녹차, 시금치, 이것들이 히스타민을 많이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먹게 되면 면역 반응과는 전혀 상관없이 식재료 안에 히스타민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렵게 되는 거예요. 가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이라면 여기 리스트에 나와 있는 히스타민을 많이 함유한 식품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부신 피로라는 것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PGD2를 제어하는 물질이 뭐라고 그랬죠? 부신 피질 호르몬제라고 그랬죠. 부신 피로를 겪게 되면 부신 피질 호르몬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 PGD2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증 조절 능력이 상실이 되니까 그만큼 더 가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세로토닌 방출. 세로토닌 하면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이미지가? 긍정적이죠. 근데 여기는 세로토닌이 가려움증과 유관하대요. 무슨 말이냐? 항상 문제는 세로토닌이 문제라고 했지만 그 이전에 고당분 식사가 문제예요. 당뇨여서만 고당분 식사를 멀리할 것이 아니라 가려움증에서도 고당분 식이를 하게 되면 분명히 더 가렵습니다. 이유는 고당분 식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따르는 게 뭐죠?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게 되죠. 그럼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면 혈소판 안으로 세로토닌의 함량이 엄청 증가를 하게 돼요. 혈소판 내에 이게 세로토닌이 한참 증가되었을 때 식용색소 황색 5라고 하는 타르트라진 이라든지 안식항산이라고 하는 보존제로 쓰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혈소판에 있던 세로토닌이 방출이 급격히 되어요. 그렇게 되면 염증을 일으키는 아이코사노이드라는 것이 방출이 되어서 그때 이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타르트라진, 이거 don't eat it,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고요. 우측은 뭐예요? 대부분 시리얼이 고당분이죠. 너무 달죠. 그래서 아침에 이런 식사를 하지 않으시기를요. 다섯 번째, 간 해독 기능이 떨어진 걸 개선을 시키고 장 누수 증상을 없애면 단순한 가려움증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중질환도 이것만 해결하더라도 상당한 진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페이스 1과 페이스 2라는 게 우리 몸 간에서 해독 기능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외부로부터 독성 물질을 섭취를 하게 되면 페이스 1을 통과하면서 그것이 에폭사이드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어요. 근데 그 독성이 처음 물질보다도 60배 정도 이상 그 독성이 강합니다. 그러면 우리 면역세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을 이제 적으로 당연히 인식을 해서 면역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면역세포로부터 하이드록실기라고 하는 OH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자유 라디칼, 활성산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손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간에서 이제 해독 기능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면 독성 성분이 계속 쌓이게 돼서 그것이 우리 몸에 자극이 돼서 가려움증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간 기능을 좋게 만들어야 가려움증으로부터 근원적으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간 해독 기능의 부하를 추가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장 누수 현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 내에 있는 노폐물들이 장 바깥으로 다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장에 누수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노폐물들이 안으로 다시 역유입이 돼서 간의 해독 기능에 다시 또 부하를 걸게 되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너케어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죠? 유산균의 먹잇감인 프리바이오틱스를 잘 공급을 해서 우리의 장 생태계를 정상 상태로 돌려놓게 되면 장 누수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장 누수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프록토올리고당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나나 혹은 콩, 야콘 이런 데 많이 들어있고요. 이눌린이 많이 들어있는 아스파라거스나 우엉, 더덕, 도라지 이런 것들은 슈퍼마켓에 흔히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장 건강을 원상태로 돌려놓으시면 장 누수를 막고 간의 해독 기능을 정상화해서 가려움증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중급직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면 그날은 왠지 나른하고 가라앉고 졸리고 하품 나고 막 이렇게 되죠. 그 원인 물질이 조미료라고 하는 그 MSG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MSG라는 것이 글루타메이트라는 겁니다. 이 글루타메이트가 NMDA라고 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그거를 자극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아라키돈산이라는 것에 의해서 콕스와 록스라고 하는 이 두 형제가 작동을 해서 우리 몸에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만들게 돼요. MSG 말고도 포스포리파제 A2를 자극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우유입니다. 그 우유 안에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죠. 그것이 포스포리파제 A2를 자극을 해서 가렵게 만들고, 단순히 비 오고 눈 오고 춥고 이런 날도 그것이 포스포리파제 A2를 작동을 시켜서 가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밀가루에 민감한 분들이 많죠. 글루텐 민감성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글라이딘 민감성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글루텐이 분해되어서 만들어진 글라이딘이라는 것이 면역계를 자극한다는 내용 때문에 그런데, 이 글라이딘 민감성이 있는 분들은 조눌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활성화돼요. 조눌린이라는 건 뭐냐? 철판과 철판을
이게 리벳이 연결을 해줘서 단단히 조여주게 되죠. 세포와 세포 사이가 새지 않도록 조여주는 것이 바로 타이트 정션이라고 하는데, 조는이 타이트 정션을 망가뜨려서 그 틈이 벌어지게 되면 장 내에 있는 노폐물들이 간으로 유입되게 돼서 간의 해독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것 때문에 가려움증이 유발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눈, 비 오는 추운 날, 이런 날은 가려움증이 잘 유발이 된다. 포스포리파즈 A2가 작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날 아침에 우유와 시리얼, 우유 안에는 카제인이 들었다고 그랬고 시리얼은 고당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이거를 먹고 또 점심 식사를 돼지고기 탕수육, 그다음에 짜장면, 중국집 음식을 먹었다 한다면 우리 몸에 이제 이 3종 세트가 갖춰지는 겁니다. 이때는 어김없이 가려움증을 겪고 있었던 분들은 정말 가려워서 못 참을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해야 될 것, 슈거, 이 설탕을 제껴야 됩니다. 두 번째, 굽고 튀기고 볶은 것. 제가 수백 차례, 수천 차례, 앞으로도 또 강조를 할 겁니다. 왜? 이거 하나만 잡아도 우리 몸은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제발 굽고 튀기고 볶은 음식은 며칠마다 보름에 한 번씩만 만나시도록, 그래서 삶고 데치고 찐 요리로 대체하여 드시기 바라고요. 암 환자분들 힘든 이유요? 이 북어 증후군 때문에 그래요. 저렇게 우리 몸이 북어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ECM이라는 세포의 기질에 담고 있는 간질액이 태부족이에요. 12리터를 소금물로 잘 충진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비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양분의 흡수도 안 되고 노폐물의 배설도 안 되는, 그래서 몸에 지대한 대사의 이상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값 중에 하나가 바로 암인 겁니다. 저처럼 한번 드셔보세요. 간식을 스낵으로 하지 마시고 부디 계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좌측 그림처럼 소고기 수육, 그리고 문어 숙회, 이런 것들을 나의 일주일의 식사 속에 군데군데 끼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투 트랙 전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너 케어가 있고 나머지 아웃 케어,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수륙 양용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거죠. 장 점막을 복원을 해서 장 누수를 없애게 되면 간 해독 기능이 그만큼 여유로워지겠죠. 그래서 간 해독 기능을 정상화시키면 이너 케어가 완성이 되는 거겠고, 초두에 말씀드렸던 외용제로서 글루타민과 제니스테인이라는 것이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아웃 케어, 그러니까 외용제로 바르시게 되면 이 투 트랙 전법으로 가려움증으로부터 해방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글루타메이트라는 건 뭐예요? 바로 MSG예요. 근데 지금 그것은 나쁘다고 해놓고 글루타민은 좋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글루타민과 글루타메이트는 한 끗 차이예요. 맨 말단에 보시게 되면 글루타메이트는 COOH로 되어 있고 글루타민은 CONH2, 요 하나 차이 때문에 하나는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것이고 하나는 가려움증을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바라는 것, don't negative, 즉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는 것이 do positive, 긍정적인 것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뭐를 먹어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기에 앞서서 간 해독 기능에 부담을 주는 네거티브 음식들, 굽고 튀기고 볶은 인스턴트 식품들, 이런 거 안 드시는 게 가려움증으로부터 멀어지는 최종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 어항을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금붕어가 하늘을 향해 솟구칠 수 있듯이 가려움증으로부터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내 몸은 내가 지킨다, 김성동 약사였습니다.